네, 반갑습니다. 센트럴원의 구자만입니다. 방금 앞서서 발표해 주신 인승진 전무님이 제 주니어 시절에 사수님이셨거든요. 네, 바로 뒤 이어서 발표하는 게 좀 약간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이제 EDR 그리고 추가적으로 XDR을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뭐 아까 정혜석 상무도 얘기했지만 RSA에 저도 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조금 코로나 팬데믹 마무리됐을 무렵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2년 연속 RSA를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작년과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각 영역에서의 트렌드 그리고 키워드들을 얘기했었는데 올해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XDR로 많이 함축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EDR 그리고 XDR 하다 보니까 그게 제 귀에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XDR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벤더들이 많이 얘기했었고 화두도 XDR이었고 물론 각각 벤더마다 XDR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그들 본연의 솔루션에서 확대된 방향으로서 XDR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기존의 EDR 영역을 확대해서 XDR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EDR에 대해서 아키텍처라든지 테크니컬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시간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베스핀 정상무님과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센트럴원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지도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작년에 이제 뉴욕 증시에도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라든지 고객의 활용 사례를 좀 얘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는 조금 고객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보안 솔루션 PT 많이 보시는 내용인데 항상 동향 얘기하고 위험 얘기합니다. 당연히 공급망 관련된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랜섬웨어들도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저희는 이제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 파트너 또는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제 서비스를 많이 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베스핀이라든지 MSP, MSSP 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상당히 그 사고에 대해서 들리는 게 많아요. 물론 언론에 공개는 거의 안 되죠. 그렇지만 가서 사고 대응을 하고 그 이후로 프로세스 수립해드리고 그 이후로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안을 오래 했지만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기업들이 많이 구축을 하고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영역까지 다 하는 상황에서도 너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슈 있을 때 같이 내려가서 분석해드리고 사고 복구해드리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공급망 보안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언론에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모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공급망 이슈,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이슈가 아직까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엔드포인트 관련된 사업들이 예전에는 레가시 영역으로 봤어요. 사용자 보안 영역이다 보니까 기존의 엔드포인트 담당자들이 백신이라든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갖다가 구매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 연한이 된다든지 서브스크립션을 하다 보면은 변경 시기라든지 할 때 엔드포인트를 조금씩 바꿔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체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좀 더 테스트해보고 적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프로젝트를 인발브를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의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일환으로 EDR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차세대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ICT 리빌드란 말 많이 쓰죠. 제1금융권 위주로 많이 쓰던 용어인데 이 ICT 리빌드가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제2금융권 엔터프라이즈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기존의 온프람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퍼블릭으로 다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기간계 같은 경우는 조금 퍼블릭에 못 넘겨. 그래서 일부는 프라이빗을 구축하고 정보계라든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퍼블릭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환경을 많이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엔드포인트 영역에 대한 고민들 하세요.
실제 사용자 디바이스도 있지만 클라우드 내에 있는 단말 그리고 서버리스까지 같이 고민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의 그 엔드포인트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엔드포인트 관련된 솔루션 백신으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즘 EDR이 트렌드라고 하다는데 EDR 한번 볼 것이냐라고 먼저 스타트 하세요. 근데 실제 고객사에서 EDR을 POC를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EDR 설명하러 가면 진짜 백신 없어도 돼? 난 백신 없으면 걱정이야. 우린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백신이 좀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 EDR을 테스트를 하면서 특히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EDR뿐만 아니라 EPP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이라는 영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영역에 대한 커버리지도 물론 포함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SaaS에서의 EDR을 갖다 보여주면 고객이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SOC들을 운영합니다. 그럼 SOC에서 운영하면서 이벤트를 보면서 엔드포인트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이죠. 그걸 보면서 관련하게 가시성을 볼 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EDR로 프로젝트들을 많이 애들을 하세요. 그래서 ICT 리빌드, 차세대 프로젝트 추가적으로 요즘 나오는 부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DT 조직에서 IT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하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봅니다. 거기서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EDR 부분까지 같이 커버하기 때문에 뭐 그림에서 보시면 마치 기존의 백신의 영역 그리고 EPP 영역 플러스 EDR까지 커버리지하는 영역까지 다 같이 펼쳐놓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SaaS에서의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주고 AI 엔진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그 부분을 빨리빨리 리스판스를 가장 높게 하고 있는데 그 영역을 확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워크로드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역을 더 확장해서 엔드포인트 영역 플러스 클라우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단말들에 대한 서버에 대한 가시성까지 같이 제공하는 CWPP 영역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프로텍션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저희 SKO에서 발표했던 CSPM 영역이라든지 기존의 엔드포인트 영역에서 클라우드 영역으로까지 단말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SOC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실 때 가치성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심으로도 운영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대시보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SOC 운영하십니다. 그렇지만 EDR 영역에서 가시성을 왜 얘기 드리냐면 실제 운영하다 보면 모든 보안 솔루션 장비 로그들을 다 봤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요. 엔드포인트 로그가 심으로 가는 경우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뭐 제가 전 직장에 이제 심 외산 벤더에 있었지만 실제 가서 항상 얘기합니다. 엔드포인트 로그 있어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어떤 곳에서 리스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벤트를 가지고서 역추적해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로그 양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그 로그를 가지고서 분석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라든지 그런 시나리오가 부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뭐 상당히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례로 얘기하지만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를 갖다 적용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에서 TTP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엔드포인트 로그를 가지고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빠졌다? 그러면은 SOC 운영하는데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이만큼밖에 못 보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엔드포인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 EDR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EDR 로그를 갖다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엔드포인트 담당자들이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SOC에서 본인들이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 운영하면서 악성 코드에 대한 가시성, 위협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EDR이에요. 그래서 실제 엔드포인트 담당자로부터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SOC 조직을 운영하는 SOC 센터장 또는 이제 서트 팀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EDR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기존의 백신과 또는 뭐 또 다른 백신에서 차세대 백신 나오면서 나왔던 그 EDR이라고 이해하는 벤더들과의 센트리온의 차이점이 뭐냐? 저희는 물론 평판 기반의 실제 시그니처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당연히
클라우드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고,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더라도 망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DMZ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 분석 통해 가지고 해시값 정보 통하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업데이트 잘 받고 계시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AI 엔진을 두 가지 씁니다. 스태틱 AI라는 엔진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파일 실행하기 전에 그런 헤더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하면서의 이슈 이전에도 스태틱 AI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탐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이 실행됐다. 그 이후에는 행위 기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위 기반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실제 넌 시그니처 베이스에서 가장 큰 장점이죠.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알려지지 않는 악성 코드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구심들이 많죠. 그래서 POC 때 보여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도 테스트를 하면서 일반적인 엔지니어들도 악성 코드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툴들도 잘 돼 있어서. 그래서 POC 때 실제로 그 타겟에 맞는 실제 POC 환경에 맞는 악성 코드 바로바로 제작해가지고 실제 엔진에서 탐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이터텍의 TTP 기준으로도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상당히 가시성 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디비저빌리티가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센티넬1이 제공하는 14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맞춰가지고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 심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가 나오면 상관관계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유스 케이스라든지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센티넬1은 거기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디텍션과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SOC 운영할 때 AI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센티넬1 클라우드 SaaS는 저희도 이제 AWS에 올라가 있어요. AWS에 올라가 있는 그 SaaS 내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스레드 인텔리전스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AI를 통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디텍트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정보들이 클라우드 사스 내에 모이고 거기에 따른 정보들을 가지고서 분석하고 거기다 대응하는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 자동화된 리스판스까지 가요. 우리가 보통 SOA를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SOA 뭐 아까도 정현상무가 얘기했지만 구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플레이북이라는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다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플레이북을 짜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SOA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이썬이라든지 개발 능력이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편리한 SOA 기능을 찾는데 센티넬1은 스타라고 스토리라인 액티브 리스판스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저희도 SOA를 연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플레이북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타라는 저희 액티브 리스판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API 연동을 통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쪽으로 리스판스를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분석에 대한 SOA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까지 추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행위 기반 악성 코드 차단 기술이 있다 보니까 실시간도 파일을 분석을 하고 행위 기반 분석도 하고 자동화된 대응 조치도 합니다. SaaS다 보니까 저희는 14일에 대한 기본적인 로그 보관을 제공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비용이에요. 클라우드 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SOC 운영 쪽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실제 이벤트 발생하고 나서 역추적할 때 뭐 2개월 전의 데이터, 3개월 전의 데이터 같이 분석하면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4일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제공해드리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제공이 필요하면은 뭐 약간의 라이센스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장기적으로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XDR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키죠. 그래서 EDR의 제약사항인 14일이지만 XDR로 가게 되면은 고객이 원하는 기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해드립니다. 스태틱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헤더라든지 파일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바로바로 거기서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악성 코드 여부를 파악하고 바로바로 실시간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는
AI라든지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MLTK 툴을 갖다 같이 적용해서 시나리오 만들어 드리지만 실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파일이 실행될 때 분석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파일 크기도 상관없지만은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처단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대형 기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린 건 스토리라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뒤에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 이벤트가 떴을 때 상당히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스토리라인이라고 해서 내 이벤트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전에 어떠한 역할 때문에 이 이벤트까지 왔지를 한눈에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갖다가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액티브 리스판스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XDR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AWS처럼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벤더들과 앱이라든지 API 연동을 통해서 실제 엔드포인트 로그 이외에 다른 마켓플레이스 내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예를 들면 방화벽, IPS 이런 장비들과 연동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가시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가 RSA 컨퍼런스에 나왔던 자료긴 한데 저희가 XDR의 기준은 그거예요. 기존에 실제 엔드포인트 영역에서의 로그를 갖다가 가시성 있게 보여줬다면 엔드포인트 영역 이외에 여러 다양한 클라우드의 예를 들면 클라우드 프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그까지 다 포함시키고 뭐 세시, 방화벽 여러 다양한 보안 장비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심 영역보다는 유스케이스를 한 단계 더 잘 만들어서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룰 시나리오를 프리 디파인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판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액티브 리스판스랑 또는 SOA 영역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리스판스 줄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포함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SOC 적용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라인에 대한 UI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이벤트는 파워쉘 악성 코드 실행한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어떤 게 뜨느냐? 그 이전에 대해서 행위들이 바로바로 다 뜹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어왔을 때 이메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메일 들어와서 압축 파일을 해제하고 그 확인한 이후로 악성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됐네 하면서 각각 영역에 대해서 했던 유저에 대한 ID 또는 소스 IP 그리고 공격이 들어왔던 걸 분석하다 보면은 뭐 CNC랑 연결이 필요해. 그러면 CNC 했던 거에 대한 CNC IP까지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예전에 SOC 센터에서 심을 운영하면은 이벤트 하나 발생하면 뒤지죠. 찾고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빠른 영역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객들이 POC 하면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SOC 팀 상당히 운영하기 바쁜데 하나하나 뒤지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리소스 없을 때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서트 팀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리소스가 크게 부족할 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가시성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XDR 적용에 대한 최신 사례인데요. 실제 기존의 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온프람 환경에서 심들을 많이 구축했었는데 클라우드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클라우드 심을 별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온프람으로 보내서 여기서 분석해가지고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는데 실제 이제는 로그 양들이 클라우드 트레이 로그라든지 이런 쪽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실제 인프라 중요 인프라들도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시성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클라우드 사스 내에서 XDR을 많이 구축하고 싶어 하시고요. 대신 기존 인프라 온프람 환경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온프람에 구축되어 있는 심과 같이 연동을 해서 실제 여기서의 이런 다양한 대시보드를 만들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케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실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많이 활용하세요. 실제 이 부분에서도 엔드포인트 영역이 꽤 많거든요. 그럼 엔드포인트 영역이 없게 되면 이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다 못 볼 수가 없겠죠. 대부분 심 벤더는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 원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시베리티가 높지 않더라도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공격이 실행이 됐다 하게 되면 이벤트를 띄우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그 이벤트 중에 엔드포인트 소스가 없다? 그럼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EDR 로그라든지 엔드포인트 로그를 같이 포함시켜서 SOC에서 운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기관 평가 내용만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가트너 예용도 하긴 매직 쿼드런트도 저희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평가 기관이 기술적인 내용을 갖다 포함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는 저희도 항상 리더에 있지만은 약간 마케팅 성격이 강하거든요. 예, 실행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근데 가트너도 이런 부분에 테크니컬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각각의 점수들을 주는데, 당연히 센티널1은 각각 가트너가 테스트했던 그 기관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터어택 자체 내에서도 테스팅해서 결과를 나옵니다. 마이터어택이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상업적인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기술적인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어디 부분에 리더 있는지를 갖다가 마이터어택 자체가 테스트했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표됐던 매직 쿼드런트고요. 저희는 벤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저희가 4, 5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벤더가 제품을 EPP로 처음에 발표를 하고 EDR로 넘어가면서 리더 역할에서 한 번도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만큼 EDR 부분, 그리고 나중에 더 확장된 XDR 부분에서 좀 자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베스핀과 협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드포인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가 아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할 때 같이 인발벌 돼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핀과 협업 체계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20분 짧은 시간 내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실제 다른 기업들이 같은 동종 업권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POC를 한번 해보시면, 기존의 백신만으로 또는 추가적인 EPP만으로 운영했을 때 그런 어려움, 그리고 추가적으로 EDR 플러스 XDR까지 봤을 때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는 POC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OC가 어려우면 데모라도 한번 보시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 여러분 그 명찰 밑에 QR 코드 찍으셔서 센티널1과의 상담 해주시면 저희 수많은 파트너들과 또 베스핀과 함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데모 해드리고 POC 해드리고 약간의 세미 컨설팅까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만에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